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60년 9월 10일 이탈리아 로마 올림픽 경기장에서 올림픽의 꽃인 마라톤 경기를 지켜보던 전 세계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아프리카 대륙의 에티오피아 선수가 1위로 경기장에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한 번 놀랐는데 그가 맨발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베베 비킬라. 당초 그는 대표팀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며칠 전 한 선수가 발목에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겨 아베베에게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이날 마이 2시간 20분 벽을 깨고 2시간 15분 16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다. 그의 올림픽 우승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마라톤 사상 첫 아프리카 흑인의 우승이었고 조국 에티오피아의 첫 올림픽 금메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1895년에 이어 1935년에 차차 조국 에티오피아를 침공해 1941년까지 6년 동안 조국을 무단 점령했던 이탈리아의 수도 한복판에서 건져올린 값진 금메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국민들은 과거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에게 당했던 치욕을 아베베가 이탈리아에서 맨발로 슬력했다며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맨발로 풀코스를 달린 아베베를 두고 워낙 가난해서 신발도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베베는 가난해서 맨발로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상 선수의 대체 요원으로 뒤늦게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에게 맞는 신발이 없었고 마침 에티오피아의 맨발로 달렸던 경험도 있기에 맨발로 경기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1960년대만 하더라도 에티오피아의 1인당 GDP가 대한민국 1인당 GDP보다 높았습니다. 4년 뒤인 1964년 도쿄올림픽에서 아베베는 또 한 번의 신화를 세웁니다. 이번에는 운동화를 신고 달린 아베베는 2시간 12분 11초로 세계 신기록을 3분이나 앞당기며 또다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올림픽 마라톤 역사상 최초의 2연패 달성의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베베가 우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국가를 준비하지 않아 시상식장에 일본 가요가 울려 퍼지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그가 경기 6주 전 맹장 제거 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라톤계의 영웅으로 부상한 아베베가 1966년 10월 대한민국을 방문합니다. 당시 스포츠계의 변두리와 다름없는 한국에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28 서울수복 기념 제3회 국제마라톤 대회였는데 6.25 전쟁 당시 서울 탈환의 감격을 기리고자 1964년 창설된 대회였습니다. 명색이 국제대회임에도 참가 선수가 15명에 불과했고 외국 선수는 아베베를 빼면 일본 선수 2명, 미국 선수 1명 뿐일 정도로 초라한 대회에 세계 챔피언이 참가한 것입니다. 당연히 우승은 2시간 17분 4초로 아베베가 차지했고요. 아베베가 이처럼 변방에서 개최된 이름도 없는 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우리나라와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 두 번째 옵니다. 6.25 전쟁 때 1년 동안 에티오피아 대대 장경호병으로 참전했습니다. 마침 이번 대회가 9.28 수복을 기념하는 대회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더욱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대회는 신발을 신고 뛸 것입니다. 2년 뒤에 있을 멕시코 올림픽에서 반드시 우승, 올림픽 3회 연속 재패를 하고 싶습니다. 그 뒤엔 후배들을 위해 은퇴한 뒤 코치 생활을 할 것입니다. 고지대인 멕시코 올림픽에선 어렵겠지만 다른 곳에서라면 2시간 5분대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951년 19살의 나이에 에티오피아군으로 1년간 한국에 파병된 참전용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마라톤 인생은 내리막을 달리게 됩니다. 1967년 참가대회에서 사상 첫 기권을 하더니 그가 3연패를 희망했던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도 높은 고도와 부상, 나이를 이기지 못하고 17km 지점에서 기권을 한 것입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9년 3월 22일 에티오피아 황제가 하사한 차를 몰고 가다 빗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남긴 말, 나는 남과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은 승리로 연결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한 것입니다. 지독한 재활 훈련을 시작했고 두 다리 대신 두 팔로 할 수 있는 스포츠에 도전했으며 결국 1970년 런던에서 개최된 장애인 올림픽의 전신격인 스토크 맨드빌의 양궁과 탁구 선수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71년에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장애인 경기인 양궁, 탁구, 눈썰매에 도전했고 눈썰매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 끝까지 도전하는 스포츠 정신을 여실히 보여준 하베베에게 또 한 번의 불행이 그를 덮칩니다. 1973년 10월 25일 휠체어를 타고 가던 하베베는 또다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결국 뇌출혈로 41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하베베의 장례식에는 6만 5천여 명의 초문객들이 찾아 그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기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